그 세 번째로 해도 점심시간이고 마지막으로 해도 점심시간이고 이미 나오기 전부터 짧게 해라 배고프다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활용하겠습니다. 원밀동, 춘희동, 도당동, 역곡 1동, 역곡 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광내경 의원입니다. 일단 역곡 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 시장께 좀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역곡 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역곡 지구 안에는 역곡동과 춘희동을 인접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들이 29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29곳 중에 13곳이 일단 그린벨트 내에 있는 그 지역들이 그 음식점이어서 또다시 그린벨트 내 지역으로 법적인 건축 허가가 되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으로 이축해야 합니다. 그 이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벌써 한 2, 3년간 끌어온 것 같은데 그 이축하는 상황에 우리 행정적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시장의 결정과 결심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어떤 복잡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보다는 시장이 결정하여 결심하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이로운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 적극적인 행정과 배려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장들을 하는데 아마 이 타이밍이 우리 시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은 선보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역곡 지구는 자진 철거가 아닙니다. 우리 공공지구로 결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시장께서 좀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한번 한 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기 신도시 재정비와 그와 연관된 구도심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한상희 국장님께서 좋은 이야기죠 라고 저한테 아침에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상희 국장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교인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재정비와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지점들은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개발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기 신도시를 하고 있는 우리 도당동, 약대동, 그 외에 그날 소사 본동 어마무시하게 구도심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나같이 썽을 내고 가셨습니다. 왜 썽을 냈냐? 일기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관계를 묶어내서 우리 부천시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날 원도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을 비판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기 신도시가 만약에 재정비가 되면 일기 신도시는 그래도 신도시잖아요. 우리는 구도심인데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기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다시 재정비가 되면 구도심은 더 구구도심이 되죠. 우리는 동네가 오래됐고요. 도로가 오래됐고요. 건물이 오래됐고요. 집이 오래됐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일기 신도시가 그 노후화율이 30년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 지역에 있는 원미일동의 국민연립은 43년이 됐고요. 원미일동의 두선 아파트는 33년이 됐고요. 우리 극동 아파트, 신곡 본동의 극동 아파트는 42년이 됐습니다. 이 모든 열악한 곳들을 기준으로 하는 지점들을 살펴야지 평균 노후화율을 구도심을 잡으면 분명히 신도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변마다 나홀로 빌라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통계를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부천시에서만큼은 현실적인 통계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것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반에 조용희 시장께서 발표하신 소규모로 주택 정비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중규모 단위로 그렇게 통합하여 구도심을 통합하여 재정비해야지 옳다라고 본다는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게 합치가 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것은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일이 더딘다는 것은 전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규모나 통합적인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부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 좀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문제가 있고 빠르지 않는 시간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우리 부천시가 인구 밀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신구간의 지역의 넘나듦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1기 신도시만 높일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도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고요. 그거에 대한 기반 시설들은 아마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에 따른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여 그 단독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문제들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조금은 대안을 마련하고 그거에 대한 구도심의 적극적인 정비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고 절차적 부분에서도 빠른 절차를 갈 수 있도록 해줘야 원도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을 함께 묶어서 토론회를 하는 그 상황에 좌절감만 구도심 주민들에게 더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너무나 시간적인 부분을 제가 제 스스로 지금 조절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지는요, 구도심에 대한 대안을 조금은 현실적인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뉴타운이 통합돼서 구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은 예전에 뉴타운을 연상케 합니다. 뉴타운 제도가 법이 없어서 못했나요? 아닙니다.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간이 매우 길었고 그 기간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제시한 내용은 예전에 뉴타운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20년이 가도록 하는 계획들이 이미 원도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연령이 고연령화돼 있어서 그때 되면 지금 이미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여러 측면에서 뭐 누구보다도 떨어집니다. 근데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재개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 낮아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기 나름입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적어도 원도심에 대한 3가지 정도 대안은 내놓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함께 환영하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그렇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가자니 이것도 안 되고 2개를 함께 가야 되는 이 상황에 선택적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다시는 우리 구도심이 더더더 슬럼화되는 1기 신도시가 재정비됨으로 인한 구도심의 슬럼화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은 더 이상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 단언컨대 좀 확인을 분명히 하셔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중요한 지점들을 답변서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 제공되는 부분들 그리고 원도심에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과 대안적인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어요. 광역동 하는데 원미구청 어디로 가나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원미구청은 구 원미구청 자리로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미구청 자리로 가는데 그러면 원미구청 자리에 그 계획되어 있는 혁신지구는 어떻게 하나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결정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원미구청은 일단 가야 되나요? 네, 2024년 1월 1일에 광역동이 되기 때문에 광역동이 해제되고 일반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원미구청은 일단 가야 됩니다. 그럼 원미구청 가는데 공사 안 하나요? 해야죠. 그러면 공사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겠네요. 네, 비용 듭니다. 그러면 그 계획 언제 수반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돈을 들였어요. 돈을 들였는데 그러다가 그러면 혁신지구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 다시 되면 결정되면 그때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그때 추진하다가 그러면 그 돈은 다 어떻게 하나요? 다시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돈들은 시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은 정말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계획들이 어떻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말도 안 되게 이런 계획을 세웁니까? 원미구청이 들어가려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그러면 원미구청 들어가서 또 다시 혁신지구 한다면 그때는 또 원미구청 어디로 가나요? 그때 또 찾아야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들을 봐주면서도 의원들이 아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옳지 않아요. 아무리 멍텅하게 다들 앉아있는다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미구청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2024년 1월 1일이 정확한 계획인지 그 계획에 따른 원미혁신지구와 원미구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 결정하셔야죠. 들어가야죠.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계획들 안에서 혼란을 겪고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청이 어디로 갈지 다시 확인을 분명히 하시고요. 혁신지구 어떻게 할지 결정해 주시고 2024년 1월 1일 진짜로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정확하고 신속한 것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역동과 관련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금 직무 정지 중입니다. 아무래도 광역동을 해체하고 일반동으로 가고 구청을 복원하고 이런 과정들은 아마도 장관 승인이 받아야 될 테고 국무총리까지 아마 그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광역동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소상히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짜로 2024년 1월 1일에 우리가 일반동으로 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2024년 1월 1일이 아니 좀 더 현실적인 대안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준비한 채로 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여러 가지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소상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차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우리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모두가 찬란한 봄꽃이 피도록 그렇게 힘찬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